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3만 8,66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5,820명, 완치 582만 17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 사태 안정에 따라 2년 만에 최대 명절 르바란 기간 동안 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8,500만 명의 기록적 인파가 귀성길에 오를 전망이며 이들 귀성객 가운데 47%는 육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경찰 교통국장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사전에 모든 정부기관, 지자체, 지역사회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체 귀성객 가운데 1,400만 명은 자카르타 등 수도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르바란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해가 떠있는 동안 금식하는 금식 성월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는 최대 명절입니다. 올해 라마단은 4월 3일 시작됐고 르바란 공휴일은 5월 2일과 3일이며 르바란 연휴는 29일부터 5월 6일까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래 매년 인도네시아의 르바란 연휴는 10일 이상이고 수천만 명이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르바란 귀향을 금지하고 연휴 기간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wuhan에서 감염 사례가 처음 발견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각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와 백신 접종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확진자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세계의 누적 확진자는 5억 118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 인구 79억 3,464만 명 중 약 6%가 코로나19에 걸린 셈입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저개발국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누적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21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순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583만 명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중 58.9%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부스터샷까지 마친 인구는 22.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등장 및 각국의 방역 완화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의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 박사는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변이가 새로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한 뒤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후유증은 대부분 1에서 2주 지나면 사라지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코로나 감염 증상인 후각 상실이 뇌 조직 손상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병리학과 연구팀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23명을 부검한 결과 후각이 상실된 사람들의 뇌에서 손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의학협회가 공식 발간하는 신경학 분야 국제학술지 JAMA 뉴로로지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23명과 대조군 14명을 부검해 뇌 기저부의 후각 조직 퇴행 정도와 후각 손실, 미세 혈관병증 중증도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 환자는 대조군보다 축색돌기 손상이 60% 더 심했고 미세 혈관 손상 정도도 36% 정도 더 컸습니다. 이런 결과는 후각 이상이 나타난 코로나19 환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세 혈관 손상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각 이상을 보인 코로나19 환자는 중등도에서 중증 뇌피 손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도 코로나19 확진자 401명과 대조군 384명의 뇌 자기 공명 영상을 비교한 결과 확진자의 뇌 회백질이 감소하고 뇌 노화 현상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뇌 신경세포 대부분은 회백질의 분포에 있기에 해당 연구 결과는 주목을 받았으며 코로나 확진자들은 회백질이 대조군보다 0.2에서 2%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확진자 뇌에서는 냄새 및 기억과 관련된 영역인 아나전투피질과 해마결질항에 회백질 두께가 얇아지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 후각피질 영역의 손상과 뇌 크기에 전반적 감소 경향 등도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뇌를 타격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신경과학자 미셸 몬제 박사 연구팀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겪은 확진자의 뇌에서 노인성 치매 환자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후유증인 이른바 브레인포그 증상이 독한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이 겪는 인지장애 현상과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재무장관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G20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동의 없이 어떤 회원국도 초대를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장관은 러시아가 참석하는 G20 관련 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부 G20 회원국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 시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은 미군과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 가로다실들을 2009년 시작된 이래 올해 8월 가장 큰 규모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연합훈련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섬 동부에서 열리며 육상훈련과 해안 상륙작전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훈련 발표는 존 아킬리노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지난달 자카르타를 방문한 뒤 나왔습니다. 또한 미군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2배 많은 3,000명 이상의 병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사훈련 확대에 대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안보 협력 관계 강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훈련과 14개의 우호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주변국들의 공을 들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은 옵서버로 참여하는 국가는 밝히지 않았지만 영국,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중립 외교를 고수하고 있으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증시 상승률만 10%에 육박하면서 대규모 기업 공개도 잇따르고 있으며 티머시 모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본부 수석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저평가됐던 인도네시아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 상승세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이 증대됐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며 내수 시장도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액의 41%를 원자재가 차지하는 자원부국이며 세계 파뮤 생산량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하고 니켈, 천연고무 등 다른 자원 생산량 비중도 높습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 금수 조치를 시행하자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석탄 생산국입니다. 이처럼 원자재 값이 상승하자 인도네시아 증시는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원자재 생산국에서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됐고 인프라도 개선되고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며 디지털 전환도 순조롭습니다. 2017년 20%에 불과하던 인터넷 보급률은 2020년 50%로 상승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은 같은 기간 40%에서 68%로 높아졌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됐다며 2분기에도 인도네시아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 남부 깔리만탄 탄중 지역에 운영 중인 칼셀1 발전소가 재무적 준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소 재무적 준공은 프로젝트 회사가 프로젝트 자립 선행 요건인 상업운전 개시, 각종 인허가 취득, 송전선로 인계 등이 모두 충족된 수익성이 보장되고 채무원리금 상환에 이상이 없다고 대주단이 인정하는 금융계약서상의 준공을 의미합니다. 칼셀1 발전소는 총 200메가와트 규모 순환이동층 발전소이며 2019년 12월 준공에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깔리만탄 지역 전력 계통의 약 20%를 담당하면서 전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유동층 발전은 석탄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다양한 고체 연료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발전 기술이며 단순히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열을 순환시켜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발전 사업은 동서발전이 사업개발 운영을 맡고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이
금융 분야를 담당하는 팀코리아를 꾸려 해외 발전 사업을 수주한 모범 사례입니다. 동서발전은 570억 원을 투자해 35% 지분을 보유했으며 2년 만에 재무적 준공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재무적 준공으로 오는 7월에 첫 배당금 약 56억 원을 수령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271억 원의 배당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훈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재무적 준공은 한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낸 사례라며 세계적인 탄소제로 흐름에 발맞춰 해외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충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투자 포럼, 위 인베스트먼트 앤 스타트업 포럼에 전승호 대표가 실시간 비대면으로 참가했습니다. 포럼에서 대웅제약이 그동안 추진해온 인도네시아 사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우수 대학 및 인재와 함께 추진할 산학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의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투자조정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주요 인사, 투자사 및 현지 언론 등 약 300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회사 소개 및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계획 공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청받은 대웅제약은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 방향성, 인도네시아 사업 및 연구 현황, 대웅제약의 인도네시아 미래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전승호 대표는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하는 대웅제약의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인도네시아 의학 산업 성장에 대한 대웅제약의 비전과 함께 바이오 의학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우수 인재와의 협력 강화 계획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는 각종 지표에서 인도네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 명문 대학이며, 대웅제약과는 바이오 공정연구소 및 바이오 분석연구소를 공동으로 대학 내에 설립해 대웅제약의 연구기술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제약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대웅제약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는 글로벌 장학생 프로그램, 학점 연계 글로벌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 인플루언서 야니킴과 함께 한국 관광지 홍보를 위해 야니킴이 소개하는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파주 여행지 시리즈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방영합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자카르타 지사가 공동 제작한 방한관광 홍보 영상으로 올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야니킴이 출연합니다. 야니킴은 한국으로 귀화한 다문화 방송인으로 2009년 드라마 웰컴 투 가오리로 데뷔하여 디어 마이 프렌즈 등의 드라마에서 단역 배우로 활동했고, MBN 채널 소문난 며느리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에서 야니킴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파주의 관광 명소들을 소개하며 1편 가막산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2편에서는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하며 3편에서는 파주 퍼스트 가든, 4편에서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 영어마을을 소개합니다. 총 4편의 영상은 4월 15일부터 격주로 한 편씩 야니킴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파주의 가족 여행지를 홍보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의 잠재적인 방한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방한관광 홍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